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미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미일주에게 경자년의 흐름은 자신에게 없는 기운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사주의 균형과 소통성이 좋아지게 되는데 또 본인에게 없는 기운의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세의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본인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숙함의 틀을 깨고 익숙하지 않은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내어 낯선 흐름에 도전한다면 고인물이 흐르면서 본인의 본질을 정화시키고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강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밀주의 본질적 특성은 극기심과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 않고 속으로 삭히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그런 근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큰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스트레스와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본인 속으로만 홀로 버텨내기 때문에 마음의 고뇌와 고독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변과의 관계와 소통성을 늘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뭉쳐있는 답답한 고뇌의 기운들을 외부로 발산하고 풀어나가려는 용기가 생깁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습니다. 기미일주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따지는 마음이 본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면 구설수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운은 양날의 칼이 됩니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긍정적 기운이 더 살아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미일주가 경자년의 흐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주변과의 관계적 소통성을 늘려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어막을 만들게 됩니다. 기미일주는 우직하게 시키는 일을 잘 참고 하는 성향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 과도한 업무가 몰리게 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잘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조금씩 불평불만을 하고 힘든 티를 내고 자신에게만 주어진 업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 하면 외부에서도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하고 조금씩 업무의 분량을 줄여주고 그 사람이 속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미일주가 현실적으로 실속을 차릴 수 있게 해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최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혼자서 일을 다 떠안지 말고 주변과 합리적인 타협과 소통을 통해 책임을 분산하며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좀 더 현실적 목표나 결실, 재물을 알차게 모으는 것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밀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무대에 올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습과 규율 등을 타파하려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입니다. 물론 이런 기운이 운세 흐름에서 들어왔다고 기미일주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혁명가나 연예인처럼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과 다르게 좀 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물론 기미일주의 본질적 특성이 기미일주 일지 미토 안에 편관과 편인, 비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관성의 법칙을 따르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미일주에게 이런 혁명적 느낌의 자기 변화는 기운의 소통에서 아주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용기를 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 좋습니다. 다음 기미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불규칙적인 재물과 결실의 흐름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성의 확장도 되고 생소한 욕망의 발현도 됩니다. 그만큼 편재는 정제와 달리 불안정하면서도 흐름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평소답지 않은 투기를 할 수도 있고 과도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일주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베이스 캠프를 탄탄히 하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세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과도한 욕망을 부리게 되면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교차로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미일주는 이 편재의 기운을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이 상관에 해당하고 상관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편재의 기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상관의 흐름을 타서 자신에게 변화를 주면서 존재감을 알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변화에 연동되어 따라오는 새로운 인간관계나 자신의 영역 확장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간 중에 무언가 확신이 들면 그때 조금씩 투자를 확장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충동적으로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 움직인다면 결과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미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중정이 잘 갖추어진 기운입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두루두루 사람과 기운을 포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편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물질적 과시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 투기적 한방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에 천을귀인의 기운이 함께 도래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천을귀인의 특성을 이해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재물을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복된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미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절의 흐름이 됩니다. 절은 이어져 오던 흐름의 실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에서 무로 그리고 다시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면서 또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특히나 기미일주에게 경자년의 기운은 모두 본인의 본질에 없는 기운들이고 절의 흐름에 해당하는 경자년의 자수가 기미일주에게는 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변화와 변동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기미일주에게 이러한 변화와 변동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을 뿐더러 필요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행동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도나 도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과에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사주 기운을 강하게 소통시켜 주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더욱 잘 깨닫게 되고 추후의 인생 흐름에서도 좀 더 큰 안목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